1592년 조선의 하늘이 붉게 물들던 임진왜란. 수많은 전쟁 영웅 중 진린이라는 이름은 한국사에서는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마지막 승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명나라의 수군 총사령관으로 조선에 파병된 진린은 단순한 원군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전략가이자 외교가로 때로는 권력의 바람을 가르는 인물로 살아갔다. 이순신과 나란히 싸운 그의 진면목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역사적 드라마를 품고 있었다. 챕터 1 명나라의 선택 진린의 파병. 1597년 명나라 조정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수군 총사령관을 임명한다. 그 인물이 바로 진린이었다. 그는 광동 출신으로 해적 토벌과 남방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수였다. 조선으로 떠나기 전 그는 황제로부터 막중한 명령을 받는다. 조선을 구하라. 그러나 명예 자존심을 잃지 말라.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외교적 감각까지 요구하는 사명감이었다. 진린은 병력과 군함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전장 너머의 정치적 계산을 꿰뚫고 있었다. 챕터 2 불신과 감시 속의 연합군. 조선에 도착한 진린은 이순신을 만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명나라는 조선을 동방의 속국으로 보았고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진린은 이순신의 군사적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끊임없는 보고와 감시를 명조정에 보냈다. 외형은 협력이었지만 속내는 서로의 칼끝을 의식하는 동맹이었다. 이들의 관계는 곧 진정한 신뢰로 이어지지만 그 과정은 냉정한 외교와 피해 전장이 함께하는 길이었다. 챕터 3 노량해전 빛과 그림자의 승리. 1598년 11월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이 시작된다. 진린과 이순신은 마지막으로 힘을 합친다. 일본 수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퇴각하려 했지만 조명연합군은 이를 저지하려 한다. 이순신은 전사하지만 그 죽음을 진린은 끝까지 숨기며 군의 사기를 지킨다. 진린의 함선은 가장 앞장서 적을 향했고 수많은 부하를 잃었지만 끝내 일본군을 밀어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외국 장수가 아니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또 하나의 장군이었다. 챕터 4 전쟁 이후 남겨진 의문들. 노량해전의 승리 후 진린은 승전 보고를 들고 명나라로 귀환한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순신보다 자신의 공적이 더 부각된다. 일부에서는 진린이 이순신의 죽음을 기회로 삼았다고도 본다. 조선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거리감 있는 외국 장수로서의 한계도 느꼈다. 그는 과연 조선을 위해 싸운 것일까? 명나라의 체면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것일까? 진린이라는 인물은 그 자체로 제국과 조선의 경계선 위를 걷는 그림자였다. 챕터 5 진린의 인물됨과 군사 전략. 진린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해상 전략과 병참 능력, 그리고 대군의 사기 관리에 탁월했다. 특히 조선의 해안과 지형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에 맞춰 병선을 배치하는 능력은 그의 경험이 빛난 순간이었다. 진린은 항상 선두에 서서 직접 함포 명령을 내렸고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다. 군율에 엄격했지만 전투 후에는 포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면도 있었다. 그 이면에는 병사들의 피로 쓴 전략가의 진념이 있었다. 챕터 6 명나라 내부의 정치와 진린의 입지. 전쟁 후 명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공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진린은 고니시 유키나가를 생포한 공로를 내세우며 조정에 보고서를 올린다. 그러나 일부 대신들은 조선 원정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고 진린은 정치적 압박을 받는다. 그는 공을 과장했다는 의심도 받게 되며 후속 인사에서 실각의 위기에 몰린다. 전쟁의 승자였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그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말 한 수였다. 진린의 군사적 업적은 정권의 계산 아래 줄어들고 있었다. 챕터 7 조선에서의 진린 평가. 조선의 기록에는 진린을 향한 평가가 이중적이다. 실록에서는 그의 공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지나친 공치사와 정치적 계산에 대한 의심도 남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진린이 이순신의 장래를 성심껏 도왔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를 인정했다. 진린은 외국인이었지만 위기의 순간 함께 칼을 맞댄 전우로 기억되었다. 조선의 바다에 그의 이름이 남겨진 것은 단순한 군사연합 이상의 의미였다. 챕터 8 진린이 남긴 유산. 진린은 임진왜란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한중 관계 속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는 제국의 명을 받아 싸웠지만 때로는 조선을 위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후대의 이순신만큼 주목받진 않았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분명히 그의 발자국이 있다. 그가 보여준 군인의 충성과 외교가의 균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진리는 이름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조선의 바다의 피어난 타국의 장군이었다. 진린 그는 명나라의 외교 카드이자 조선의 전우였다. 그 이름은 때론 의심받았고 때론 존경받았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조선의 바다가 가장 위태로울 때 그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가 단지 옛날 전쟁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